여러분, 이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나오는 모델이 아주 핫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매력적인 얼굴과 서구적인 체형, 화려한 춤 실력까지 광고 1회 출연만으로 2천만 뷰를 기록한 화제의 모델, 바로 로지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 이 모델 로지에 관한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지가 사람이 아닌 가상 모델이라는 사실이었죠. 가상 모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가상 인간을 말하는데요. 불미스러운 사생활 등의 리스크가 없어 최근 광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인플루언서를 의미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가상현실 기반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야흐로 가상세계, 즉 메타버스의 시대인데요. 문제는 메타버스가 흥행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서 창작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내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된 신조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 속에서 단순한 생활뿐 아니라 직업, 금융, 학습 등이 모두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최근 메타버스가 핫하게 떠오른 이유는 바로 비대면 시대, 즉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접 만나는 일은 줄어들고 비대면 세계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죠. 직접 가보고 만져보고 배우던 이전과는 달리 많은 경험을 가상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서트는 직접 가서 즐기는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방탄소년단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는 27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렸죠. 네이버 Z가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전 세계 약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페토 안에서 열린 블랙핑크 가상 팬사인회에는 무려 4,60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에서 하는 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으면서도 그보다 제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 속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아바타를 꾸미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를 꾸미면서 옷이나 소품을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수익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바타를 이용하여 현실과 같이 음악, 예술작품 등 다양한 문화 창작물을 가상현실 내에서 제작하고 판매하고 소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 현실의 나를 먹여 살리는 일종의 부캐인 셈이죠. 국내 네이버 Z 제페토에서 아바타 의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렌지는 월 평균 1,5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문을 연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아바타 의상 등의 아이템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는 2021년 9월 기준 무려 70만 명. 이들이 판매하는 아이템 개수만도 2,500만 개에 육박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수익 활동이 일어나고 전업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면서 저작권 쟁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전미 음악출판협회는 메타버스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가상음악 재생장치에서 음악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천억 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레오 펠레그리노는 포트나이트 게임 내에서 아바타가 춤을 추도록 하는 이모트 기능 중 포니딘이 자신의 댄스를 구현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메타버스 세계가 기존의 사이버 공간과 달리 다양한 주체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특성으로 하면서 법적 분쟁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아직 메타버스 내의 저작물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창작물은 복제가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과 함께 원 저작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메타버스 내의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아바타가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실 세계의 저작권법을 메타버스 내 가상 세계에도 알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또한 특성상 메타버스 플랫폼은 시각적 이미지를 더욱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무용이나 건축 저작물 등 기존보다 다양한 영역들이 권리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가 취한 특징적인 짧은 동작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메타버스 세계가 확장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이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세계는 국경을 초월하는데 만약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메타버스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메타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죠. 기준을 찾아 세워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은 점점 커져가는 메타버스 시장과 그를 둘러싼 저작권법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메타버스 시장이 커져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한때 어색했던 SNS가 이제는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처럼요. 분명한 건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는 만큼 확고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도 피해 입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인카드였습니다.